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최근에 실수요 장세로 넘어오면서 거래 비중의 상당수가 젊은 세대들입니다. 2030 패닉바잉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최근에 이 구매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30대가 가장 많고 20대도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의 거래 패턴을 살펴보면 최근에 이 갭 투자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투자잖아요, 말 그대로. 전세를 끼워놓고 사놓는 것을 이제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젊은 층들의 거래 비중의 상당수가 임대 금액을 승계하는 거래였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두고 기사에서는 이 젊은 층의 투자가 증가했다, 갭 투자가 증가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글들이 있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이 젊은 세대들이 임대 금액을 승계하는 계약의 비중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수많은 규제책들이 나왔습니다. 이 규제들이 나올 때마다 명분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명분이 바로 투기꾼들입니다. 자, 다주택 투기꾼, 갭투자 투기꾼, 대출 투기꾼.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를 펼쳤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하나 다 막다 보니까 주택을 가진 자면 모두 이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되고 앞으로 주택을 매수할 사람에게도 이 규제는 적용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일인 줄 알았더니 내일이더라,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이 가장 강력한 범위를 보시면 다주택자가 가장 강력한 규제가 가져가 있죠. 일단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데 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중과돼 있고요. 특히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사상 이 최대 규모의 강력한 규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도 사실 이런 나라가 선진국에 있을까마는 이 대출이 아예 안 되는 금액 구간이 있죠. 10억 넘어가면 대출이 아예 안 돼 버리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이렇게 정해가지고 대출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권에는 이제 40%, 20%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대출 금지와 축소를 시켰고,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그 한도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주택자를 향해서 이런 규제가 나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보유세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개편이 되면서 전부 다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 분들도 이제 저렴한 주택을 보유하신 분은 크게 느끼지 못하죠. 항상 초반엔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결국 내일이 오더라, 결국 내일이더라,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보유세 시스템이 개편되었고요. 또 이게 또 1주택자나 무주택자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인데 갈아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 일단 세금을 내버리면 본인이 소득으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동일 컨디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갈아타기가 마음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비과세 구간의 주택을 보유하신 분에게만 갈아타기는 아직까지는 제한선이 크게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전입처분 조건이죠. 그래서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6개월, 그리고 보통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되고 등록이 불가능하며, 그리고 기존 물량도 자동 말소가 되죠. 자, 이 모든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린 모든 규제들이 처음에는 투기꾼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으로 시작된 겁니다. 근데 결국 온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정책이 되었죠. 자, 임대사업자가 없어지니까 이제 저렴한 전세 물량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갈아타기가 힘드니까 그냥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받고 있고, 그리고 보유세 올라갔기 때문에 월세 살고 계시고, 자간데 월세 사는 거죠. 그리고 대출 안 되니까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로 남아야 되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뭐 그나마 이게 제일 강력한 규제인데 이분들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낫습니다. 공급이 억제어지니까는 가만히 냅둬도 보유세 높아져도 내도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예. 자, 이렇게 투기꾼의 프레임으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게. 근데 이번에 이 갭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거래 비중의 상당수가 젊은 층이라는 것을 두고 야,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갭투기 세력이다. 뭐 이러한 프레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규제를 많이 펼치고 있는데 더 이상 카드가 남아있지도 않는데도 갭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서울의 20대 매수자 중 71%가 전세를 낀 상태로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 비율 중 가장 많이 사는 연령대가 30대더라. 네, 근데 30대 또한 이렇게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경우가 절반에 해당하더라. 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젊은 층들이 이제는 갭 투자를 하고 있다. 예, 집값이 오르니까 계속 오르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산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층이 투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단순한 투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투자하는 층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그 비중은 이게 투자가 아니라 살기 위한 생존 본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현상들이 20대, 30대 젊은 층이 거래 비중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그리고 또 거래하는 비중의 패턴이 상당수가 또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갭 투자 세력의 증가로 볼 것이냐? 예, 전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이렇게 거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일단 젊은 층이 거래에 나서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다른 이유도 아닙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것도 아닙니다. 최근에서야 임대입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전세가 아주 그냥 직각도로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원래 항상 이게 탄탄한 우상향이에요, 전세 그림은. 근데 이번 유동성장을 만나고 두 번째로 그것도 모자라서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등장하면서 각도가 진짜 매매가 상승하는 것처럼 올라갔습니다. 매물 부족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 가장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거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의 단초는 바로 전세가 급등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임대가가 높아져서 더 이상 뒤로 밀릴 수 없기 때문에 최상책이 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 전세가는 당분간 계속 오를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공급 부족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선택하는 수요자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요, 여러분들 최근에 매수를 해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1년 전도 마찬가지지만요, 매수를 하면 집값이 바로 오르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파를 내요. 친구들에게도 집 사라고. 계약했더니 몇 개월 만에 1억이 올랐어. 1년 됐는데 5억이 올랐더라. 이런 얘기 듣고 전세가까지 올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번쩍번쩍 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집이 중요한 20대, 30대 젊은 층에게 더 와닿을 겁니다. 게다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 직전에 새로운 전세 구하기 전에 차라리 우리가 매매를 하자. 내 집을 사놓자. 그리고 월세 살자. 이러한 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번 가을 이사철도 전세가 급등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공급이 확 늘어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패턴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가단지 매수세는 계속될 것. 제가 2019년 하반기부터 저가단지들에 주목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비규제 지역 얘기도 많이 했고요. 결국에 저가단지 상승률이요, 최근에는 강남보다 높습니다. 네, 2배 이상 올라간 단지가 정말 많아요. 불과 1년 반 만에. 근데 이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상승률 생각하면요, 갈아타기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저가단지 사놓는 게 낫습니다. 한 채 두시고 중심 두시고 이렇게 저가단지들
뭐 잡단지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단지들을 사놓는 게 훨씬 수익률 면에서 높다. 그리고 젊은 층들 누구보다 지금 영리한, 정보에서도 있어서도 빠르고요. 영리한 세대들입니다. 현명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금액 좀 더 높여서 전세를 계속 사느니 차라리 과감하게 월세 살면서 이 전세 금액 빼서 사놓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갭 투자로 볼 수도 있겠는데, 이들이 미리 살아놓을 집을 선택한다면, 그리고 무주택이 1주택으로 넘어가는 거라면 그걸 투기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말 그대로 저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투자처럼 보이는 매매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임대 승계로 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게 규제들이 이런 거래 패턴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갭투자처럼 보이는 매매 패턴을 만들어낸, 창조해낸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죠? 임대가 껴진 상태에서 6개월 이전에 사놓는 게 무슨 문화로 정착했습니다. 6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을 끝내야만 이거를 쉽게 팔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2년 더 묶이니까. 그래서 임대가 껴진 상태로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다. 그리고 시중에 지금 거래 물량들, 매매 물량들 살펴보면, 단지 누르고 매매 누르면 제일 그나마 저렴한 물건들이 임대 승계 조건이에요. 입주 가능일이 뭐 23년, 22년, 뭐 이러한 거래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저렴하게 물건 사려면 임대 껴진 물건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갭 투자처럼 보이는 매매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자, 두 번째,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이제는 뭐 자금 조달 계획서는 필수죠. 이것도 단계별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뭐 9억으로 했다, 뭐 6억으로 했다가 이제 전 거래 계약으로 했다가, 그렇죠? 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려면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를 뭐 돈을 이것저것 끌어다 쓰는 분들일수록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걸 편하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저렴한 물건을 사는 와중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의 그 허점이, 이제 임대가 껴져 있으면 거의 거래 금액의 대부분을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부분만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같은 전세가를 높은 때 이 방식으로 거래하는 그런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그나마 허들을 낮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갭을 활용한 자녀들의 매매가 증가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 때문에 또 이런 부담 부증여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유형이 굉장히 많더라.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갈아타기도 전입 조건, 처분 조건 있잖아요. 이거를 최대한 여유 있게 잡기 위해서는 임대가 껴져 있는 매물을 사면 그 임대가 껴져 있는 그 동안은 유예가 됩니다. 좀 봐준다고요. 예외 조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아타기 또한 임대가 껴져 있는 매물이 유리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것도 규제, 앞서 말했던 규제 때문에 펼쳐진 상황이고요. 지금 2030 젊은 층들의 거래 비중이 30대 절반이 이러한 전세 임대 금액 승계 조건이고, 또 20대 71%가 임대가 껴져 있는 물건 사는 이유가, 그 이유가 거의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현재 거래에 이 비중이 많아진 상당수가 이런 류의 계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20대 30대 분들이 잘못한 거다, 갭 투자를 하고 있다, 투기꾼이다, 이렇게 볼 문제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나이든 어른들이 시장을 정말 흙탕물로 만들어서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냈다라고 보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집에서 나가야 되고 수도권으로 밀리고 지방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임대가, 거주비용, 인플레이션도 아주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저렴한 물건 어떻게 해서든 찾고 내 집으로 만드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현상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의 그래프입니다. 2020년 8월을 기점으로 이게 뭐가 들어갔는지는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죠? 계약갱신 청구권의 여파로 각도기가 거의 뭐 75도로 올라가죠. 예.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급이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공공임대 11만 가구 공급한다더니 결국 상반기 목표 반도 못 채웠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3기 신도시도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이제까지 임대가에 영향을 줬던 규제들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게 제일 빠른 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등기 하나, 내 집 하나 갖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 블로그 이웃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오시면 유튜브에 없는 내용들도 많으니까 많이 와서 이웃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